우리의 인생은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영화와 같아요. 하지만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면 그 영화도 두려운 장면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외면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느껴주면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자아가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을 마주하고 충분히 느껴주면 그 감정들은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져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아픔은 카르마의 법칙처럼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낀 아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이해하면 그 감정은 마침내 정화될 수 있죠. 우리가 거울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깊이 눌려있던 감정들을 느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랜 상처들도 풀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은 사실 우리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싫은 사람도 힘든 상황도 사실은 내 감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무의식이 꾸는 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꾸려면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가난, 실패, 두려움도 결국 내가 무의식 속에서 붙들고 있는 감정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인생이 영화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속에선 늘 지금 상황에 맞는 선명한 하나의 목소리만 떠오릅니다. 두 쪽으로 쪼개진 모든 나들을 받아들여 텅 빈 하나의 마음, 즉 창조주로 돌아가야 내가 원하는 하나의 생각이 아무 걸림없이 물질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억눌린 자아도 원래의 나임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영 차원의 나이든 무의식 차원의 나이든 이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각 차원에서 창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나는 창조주 차원에서 수많은 영들을 창조하고 낮게의 영인 나는 영 차원에서 내 우주를 창조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떤 차원의 나로 살아가는지 거울처럼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면 나는 근원 차원의 나인 창조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들은 올라올 때마다 완전히 느껴주면 부정적 상황들로 물질화되지 않습니다. 아픈 감정들은 느껴주면 풀려나고 그러면 온갖 문제로부터도 풀려날 거예요. 내 우주에는 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 것은 내 우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남편의 무시와 언어폭력 때문에 때로는 그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속으로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헤어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거울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해하고 나도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싶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한 달 정도 명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도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움을 받아들이니 사랑으로 변하고 요즘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큰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지는 제 모습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내가 미움에 휘둘리는 건 미움이 올라올 때 억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마음은 미워하는 나라는 자아가 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남편의 미움을 공명시켜 자꾸만 표면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도 사실은 이 자아가 남편을 공명시켜 꾸며내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헤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공명시켜 똑같은 상황을 꾸며낼 것입니다. 내 무의식에 미움이 억눌려 있으면 반드시 세상의 누군가를 운명으로 끌어들여 미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창조하죠.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나와 동일시해서 미워하는 나가 되어버리면 이 자아가 현실 창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미움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남편도 즉각적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여전히 미움과 질투가 많고 사랑받고 싶고 왜 나만 안 되는지 우울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울 명상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자 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최근 그토록 살고 싶었던 소파를 놓을 수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다구나. 마음이 모든 걸 움직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도 미리 상상해 그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면 두려운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두려운 상황은 내 무의식의 두려움으로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현실로 올라오기 이전에 느껴주면 무의식 차원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억눌러 놓고 있는 동안에만 되풀이되는 억눌린 두려움이 엮어내는 가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이 가짜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수록 무의식 정화 속도는 그만큼 더 빨라지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도 덮어버리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느껴주지 않은 두려움은 자꾸 올라올 거예요. 계속 마음이 아픔을 느껴주지 않으면 아예 표면 의식인 현실로 올라와 두려운 상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점점 몸과 현실의 아픔으로 물질화되어 나중에는 질병이나 사고, 파산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긍정과 부정은 어느 순간에 반대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긍정과 부정이 서로 만나 합쳐져 제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들을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긍정적 감정들로 저절로 전환될 거예요. 만일 내가 두려움, 수치심, 무능함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억눌러 놓아 전혀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짝을 이루는 긍정적인 감정들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죽어 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해 늘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우울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부정적 감정들은 남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연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이 괴로워 퇴사를 결심하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하며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은 일을 시킬 때마다 닥달하며 언성을 높이고 과장과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점심을 먹게 되면서 위장염까지 생겼습니다. 울기도 하고 지쳐가던 중 한 달 전부터 윗사람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이후로 상사가 화를 낼 때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만 와도 긴장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짜증이 많은 나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밖으로 향하려 할 때마다 철저히 내 감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녹아가는 것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제 안에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단지 내면의 감정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토록 가득했던 윗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구나. 나도 저렇게 남들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차분히 인정하고 봐주게 됩니다. 어제는 업무가 쏟아지듯 많아서 종일 일했지만 전과는 달리 제 안에서 올라왔다. 사라지는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보통 퇴근할 때는 녹초가 되는데 어제는 생기가 가득했고 오늘은 뜻밖의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전에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감정이 널뛰기를 해서 사회생활이 너무 고달팠는데 이제는 용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짜 현실인 밖을 보지 않고 그 가짜 현실을 창조해내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지옥 같던 직장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표면으로 올라온 부정적 감정들을 느껴주지 않고 현실 속의 윗사람들만 탓하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이직을 한다고 해도 부정적 현실은 되풀이 될 거예요. 부정적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들이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을 볼 때 올라오는 내 감정을 느껴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사가 나에게 폭언을 하는 상황은 내 무의식에 억눌린 생각과 감정이 펼쳐내는 인생 영화입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 영화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무의식을 정화하기 위한 영화입니다. 상사한테 폭언을 듣는 순간 열등감과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을 느껴가며 대화를 하면 그 감정들이 몸에 일으키는 반응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고 감정들은 무의식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관찰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렇게 말씀하시니 열등감과 수치심이 올라오네요 라고 내 감정들을 느껴가며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상사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든 하지 않든 바깥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깥 상황은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인생 영화, 즉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인생 영화를 볼 때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입니다. 감정들이 풀려나면 인생 영화는 저절로 바뀌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신입 채용은 찾기가 어렵고 설사 있다 해도 한 명을 뽑는데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벌써 150여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직 개발자에게 들으니 경기가 좋지 않아 신입 채용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붙을 것 같던 회사에서도 떨어지니 너무 막막하고 이제는 아예 취업이 불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자꾸 떨어진다는 건 내 무의식 속에 나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인격체가 억눌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아를 풀어놓아 주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나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게 두려워 무의식에 억눌러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면 두려운 상황이 매듭지어지면서 두렵지 않은 상황으로 전환될 거예요. 사연자는 메일을 받은 뒤 취업에 성공해 지금 한 달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긴장될 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 걱정이 되기도 했죠. 공부하면서 불안할 땐 혼자 뒤처질까봐 두렵다. 나는 무능력하다 등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들을 거울 앞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감정 해소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갑자기 면접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전 약 2달간 봤던 면접보다 이후 2주간 봤던 면접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정이 겹쳐 조율을 했음에도 하루에 2곳씩 보거나 심지어 면접을 골라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결국 최종 합격한 2곳 중 1곳을 선택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 회사가 지금까지 면접을 본 곳들 중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면접에서 떨어지면 많이 속상했는데 관찰자는 가장 좋은 회사를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관찰자에게 내맡길 때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붙들고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나도 함께 억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받아들여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도 무의식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마음으로 돌아간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현실을 창조해 줄까요? 관찰자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현실, 즉 면접에 붙는 현실을 창조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인생 영화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왜 두려운 영화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여 느껴주면 인생 영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살던 중 제가 알바를 하는 곳에서 어떤 손님이 영성에 관해 알려주셨고 저는 미친 듯이 마음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 갔습니다. 종일 마음 공부에 시간을 쏟으며 제 안에 쌓여있던 온갖 묵은 감정들을 털어냈습니다.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못해 느꼈던 열등감, 팀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느꼈던 수치심, 혼자 지내며 너무 힘들어서 울던 무력감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5개월쯤이 지났습니다. 지원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곳인데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영주권 자격도 주어지는 회사에서 인터뷰가 들어왔습니다. 4번의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거울 앞에 앉아 두려운 상황들을 떠올리며 치유해 주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즐겁게 대화를 했고 마침내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회사의 어떤 자리보다 마음에 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취직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열등감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능력 없는 나라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아들이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작은 외부 자극에도 열등감이 올라오죠. 오랫동안 억눌러 놓았던 열등감을 느껴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성취욕에 떠밀려 여러 학원을 다녔고 늘 비교와 무시를 당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내 감정을 마주하고 느껴주어야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한 제 심정을 표현하고 느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상쾌한 기분이 들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1년간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보던 제가 갑자기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휴학 중이던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도 가고 교수님과 면담도 신청해 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공부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내년 2월에 있을 회계사 시험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그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능하고 능력 없는 나를 풀어주려면 그 자아로 살아가는 열등감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합니다. 자꾸 느껴주면 열등감은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올라오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불편한 욕망이 올라오더라도 욕망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점점 약해지면서 나와 분리가 될 겁니다. 무의식에 억눌린 아픔은 수백 년이 흘러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했다면 그 가한 아픔을 되돌려 주어야 서로의 아픔이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인데요. 상대도 모든 아픔을 풀어내고 텅 빈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체인 영이고 나 또한 모든 아픔을 풀어내고 텅 빈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체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텅 빈 마음 속에서 내가 가한 아픔을 털어내면 아픈 현실도 매듭지어지죠. 만약 나를 저주하는 영혼의 말이 들린다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울 명상을 하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버림받은 두려움을 다 감내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사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자가 되어 거울 명상을 하면서 온전히 그 아픔을 느껴주고 나면 그동안 내가 겪었던 아픔이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을 괴롭혔던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며 사라질 것입니다. 저의 슬픔을 알아주어 감사합니다. 그때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못 느꼈던 행복과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그 감정은 어느덧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감정을 완전히 느껴주지 않으면 몸을 통해 감정을 느껴보는 관찰자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몸을 나라고 착각해 감정을 억눌러 버리면 관찰자는 억눌린 감정을 완전히 느껴보기 위해 그 상황을 자꾸만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영화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들한테 버림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 그 이전에는 남편한테 버림받았고 그 이전에는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엄마도 내 무의식에 억눌린 버림받은 나를 풀어주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생 연기를 하는 의식체들이죠.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버림받은 두려움을 받아들여 완전히 느껴줄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버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억눌린 버림받은 두려움은 계속 덮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또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을 피하려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을 대면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의 운명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즉
현재 상황은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는 생각이 3차원 오감의 공간으로 전환되어 펼쳐지는 홀로그램 인생 영화와도 같아요.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하던 인생은 억눌린 감정을 풀기 위한 영화인 거죠. 내 인생에 싫은 사람들은 내 감정 정화를 돕는 영혼의 친구와도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건드렸던 여러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정교하게 짜맞추어진 한 편의 퍼즐과도 같죠. 현실이라는 물질 세계는 무의식이 꾸는 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받아들이라는 말은 괴로운 현실의 원인인 무의식 속 괴로운 감정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면 느껴주게 되고 느껴주면 풀려나는 것입니다. 괴로운 감정들이 풀리면 괴로운 현실도 풀릴 거예요.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의 열등감을 느껴주면 열등감이 풀려나면서 가난한 나도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면 가난한 현실은 흘러가고 부유한 현실이 찾아올 것입니다. 거울 앞에 텅 빈 마음 속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 속에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만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죄책감 같은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 장면들을 되돌아보며 터져나오는 울음과 말들을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텅 빈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달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나 자신은 몸이 아니라 의식체인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마치 카메라로 촬영된 것처럼 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텅 빈 마음인 관찰자이기에 수백 년 전의 아픔을 텅 빈 마음 속에서 다시 떠올려 되돌아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아이가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갇힌 존재일 수 있지만 텅 빈 마음인 나는 그 아픔을 다시 생생한 현실로 재현시켜 치유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 아픔을 받아들이면 수백 년 전의 아픔도 기적처럼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느끼고 풀어준다면 강박적으로 먹어대던 습관도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집착이 풀려나면서 돈도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찰자의 텅 빈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무조건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현실이 나타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을 느껴주어야 원치 않는 생각도 풀려나고 두렵게 펼쳐지는 물질화된 현실도 함께 풀려나는 것입니다. 관찰자는 인생 영화 속의 나를 지켜보는 영화 밖의 나입니다. 관찰자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자 의식체인 영이기도 하고 수호 천사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들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건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 영화는 무의식의 결과물이자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관찰자의 시점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있던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고 풀어주어 영화 속의 아바타로 살지 않고 영화를 지켜보는 창조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